어머니, 진짜 왜 이렇게 느리세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해요? 그 한마디가 내 귓가를 때리듯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주방 문턱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김치통을 발끝으로 툭 치며 비웃듯 말했다. 회사에서 김치 좀 나눠야 한다니까요? 제가 직접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그냥 해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말투에는 존중이라는 건 한 톨도 없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으며 어머니, 제가 많이 배울게요 하던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솔직히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라도 하셔야지. 뭐라도 도움이 되죠? 순간 손에 쥔 배추가 무겁게 느껴졌다. 목 뒤가 서늘해지고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언제부터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막대하게 된 걸까? 딸처럼 품어준 게 잘못이었나? 김치 냄새가 서린 공기 속에서 내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참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여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76이에요. 저는 남들처럼 특별한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아니 평범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23세 시집와서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온통 일과 살림과 애 키우기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아들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놈이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며느리라는 게 어떤 사람일지, 저와 잘 맞을지, 아들을 잘 돌봐줄지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눈치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 민지를 봤을 때 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예쁘게 구부러지는 아이였죠.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이 아이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민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댁 예물 맞추러 갈 때도 패백 준비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했죠. 저는 그런 민지가 기특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던데 민지는 달랐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민지는 제게 잘했어요.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죠.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앉아서 쉬세요. 민지가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서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추석 때였나요? 민지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전을 부치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기름이 너무 튀는데. 아이고, 불을 좀 줄여야지. 그래야 타지 않아.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을 때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제 딸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들만 키우느라 딸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민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김장철이 되면 민지는 꼭 왔어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민지는 손을 놀렸습니다.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저보다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도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민지야, 힘들지? 이제 그만해도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재밌어요. 우리 엄마랑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민지는 양념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다고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아꼈어요. 아들보다 민지한테 더 좋은 말을 해줬죠. 민지야,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내일 내가 좋은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그거 먹고 힘내라.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 흉을 볼 때면 저는 속으로 우리 민지는 안 그래 하고 뿌듯해했어요. 아들도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부부 싸우는 소리 한 번 들린 적이 없었고 명절 때 보면 둘이 다정하게 손도 잡고 다녔죠. 저는 그게 다 민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민지 잘 챙겨주시는 거 고마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제대로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구나 싶었죠.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민지를 우연히 만났을 때도 민지는 제게 먼저 달려와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시는 거예요? 응, 저녁 반찬 좀 사려고.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어머니, 짐 들어드릴게요. 민지는 제 장바구니를 들고 제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떤 야채가 신선한지, 이 생선은 어떻게 손질하는지. 딸이 엄마한테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때 정말 믿었어요. 이 아이는 나한테 복이다. 내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이 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건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죠. 저녁마다 민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오늘 밥 먹었니? 내일 반찬 가져다 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멸치볶음이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럼 내일 해서 가져다 줄게. 그렇게 민지를 위해 뭔가를 해줄 때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민지가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민지의 따뜻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믿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달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따른다고 믿었고, 제가 그 아이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조금씩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민지가 문자를 보내왔죠.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밥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 그리워요. 저는 당연히 기뻤어요. 제 음식을 그리워한다니. 며느리가 저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가져다 줄게. 뭐가 먹고 싶어? 어머니 손맛이 워낙 좋으시니까 뭐든 좋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라면 다 맛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치조림에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에 된장찌개까지 민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반찬통을 가득 채워서 민지 집에 가져다 줬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게 다 얼마예요? 민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반찬 부탁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한 게,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제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도저히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반찬 좀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엔 제가 친구들 만나야 해서 다음 주 먹을 반찬 미리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민지가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이번 주 반찬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게 되었죠.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물어봤는데 왜인지 제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민지의 부탁이 아니라 제 의무처럼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쉬고 싶었던 날이었죠. 민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찬을 못 만들 것 같아. 괜찮지?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근데 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침 꼭 먹어야 하는데 정말 안 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안 되세요? 라는 말투가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다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저는 일어나서 부엌에 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떨렸지만 민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민지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멸치볶음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요즘 멸치볶음 너무 자주 먹어서. 어머니, 된장찌개는 간이 좀 세요. 다음엔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맛있긴 한데 요즘 트렌드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레시피 보내드릴게요. 예전에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하던 민지가 이젠 제 요리에 이것저것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젊은 사람 입맛이 다르니까 하고 넘겼는데 점점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반찬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응? 저번 주에 가져다 준 거 다 먹었어? 네, 저희가 요즘 입맛이 좋아서. 어머니, 지금 바쁘세요? 아니, 괜찮은데. 그럼 오늘 오후에 가져다 주세요. 제가 저녁 7시쯤 퇴근하니까 그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비밀번호는 아시잖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제가 알았다고 대답하기도 전에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민지가 부탁을 한 건지 지시를 한 건지 구분이 안 갔거든요.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실제로는 가져다 주세요라고 명령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반찬통을 들고 민지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고 거실 테이블에는 배달음식 용기가 그대로 있었죠.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겠지. 젊은 사람들 요즘 다 바쁘니까. 그런데 냉장고를 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제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반찬이 거의 그대로 있었거든요. 김치찌개는 한 숟가락도 안 먹은 것 같았고 멸치볶음도 뚜껑을 연 흔적조차 없었어요. 다 먹었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지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희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응, 엄마. 그런데 요즘 민지가 일이 많아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어. 그래. 근데 엄마가 해준 반찬이 있으면 그걸로 먹긴 하는데 솔직히 우리 둘 다 바빠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만든 반찬은 뭐하러 받는 거죠?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민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 옆에 앉아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민지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저희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정말 손댈 틈이 없어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찬도 모자라서 이제 청소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민지야, 그건 좀. 어머니, 제발이요. 다음 주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오기로 했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사람을 못 부르겠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한가해 보였나요? 제가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절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주말에 민지 집에 갔을 때 집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저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지는 그 시간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선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니까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민지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11월 초순이었어요. 아침 일찍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김치통이 쌓여 있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크고 작은 김치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제가 세어보니까 정확히 103개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누가 장난으로 갖다 놓은 건가 싶어서 두리번거렸는데 김치통마다 하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민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깨워서 미안해요. 김치통 잘 받으셨죠? 민지야, 이게 다 뭐니? 아, 그거요? 올겨울 김장 김치 부탁드리려고요. 어머니가 김장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장을 부탁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민지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에이, 많긴요. 어머니한테는 이 정도 식은 죽 먹기시잖아요. 저번에도 김장 엄청 잘하셨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볍고 태평했어요.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요. 민지야, 그래도 이건 나 혼자 하기엔 너무. 어머니, 그리고요. 제가 회사에 김치 좀 나눠줘야 해서요. 요즘 제 팀에서 김장 모임 같은 거 하거든요. 다들 집에서 담근 김치 가져오는데 저만 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 나눠준다고? 네. 우리 팀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다들 한 통씩은 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도 좀 돌리고. 어머니, 가능하시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15명? 다른 부서까지? 민지야, 그건 좀 무리야. 내가 나이도 있고, 혼자 그렇게 많은 양을. 어머니, 근데 어머니 집에 계시잖아요. 시간 있으시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시간 있으시잖아요. 제가 집에 있다는 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제 시간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민지야, 엄마도 사람이야. 몸도 아프고. 에이,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뭘 부탁한 적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가 제일 맛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요.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치통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3개의 김치통? 이걸 다 채우려면 배추만 해도 몇 포기가 필요할까요? 양념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할까요? 손가락이 저려왔어요. 관절염이 있는 제 손으로 그 많은 김치를 다 버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지의 태도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괜찮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김치통을 먼저 갖다 놓고 전화로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죠. 제가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민지가 김치통을 엄청 많이 갖다 놨는데. 아, 그거요? 민지가 얘기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지가 회사에서 김치 좀 나눠줘야 한대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아들마저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많잖아. 103개야, 103개. 나 혼자 어떡해. 엄마, 근데 엄마 매번 김장 잘하시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으시죠? 민지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것까지 신경 쓰게 하기 그렇잖아요. 엄마, 부탁드려요. 민지 체면도 있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 회사 체면 챙겨주는 게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김치통을 보며 고민했어요. 하긴 해야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 후 민지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김장 준비 잘 되고 계시죠? 저 다음 주까지 회사에 가져가야 해서요. 늦어도 11월 20일까지는 완성해 주셔야 해요. 참, 양념은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사람들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시죠? 가 아니라 도와드릴까요? 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성해 주셔야 해요라니. 이게 부탁인가요? 명령인가요? 저는 동네 슈퍼에 가서 배추를 주문했어요. 100포기요.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죠. 언니, 이렇게 많이? 김치 장사하세요? 아니, 며느리가 회사에 나눠준대요. 어머, 세상에. 그럼 언니 혼자 다 하시게요? 손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됐네요. 에이고, 며느리가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 혼자 시키면 어떡해요. 슈퍼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요. 며느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지는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김치통만 갖다 놓고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추가 도착한 날
저는 마당에 배추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포기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걸 다 절이고 씻고 양념하고 버무려야 한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관절도 쑤셨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며느리를 돕는 건가?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김장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허리를 펴고 잠시 쉬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 한 잔 들고요.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민지야, 왔니? 회사는? 오늘 오후 출근이에요. 그래서 김장 진행 상황 좀 보러 왔어요. 진행 상황이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마치 제가 직원이고 민지가 상사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민지는 마당으로 나가서 절여진 배추들을 살펴봤어요. 어머니, 이거 좀 더 절여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뻣뻣한 것 같은데. 아직 다 안 됐어. 저녁쯤 되면 적당히 절여질 거야. 그래요? 근데 어머니, 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필요한데. 지금 이 속도면 가능하세요? 민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를 재촉하는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죠. 민지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혼자 하기엔. 어머니, 근데 어머니 집에 계시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지야, 나도 사람이야. 집에 있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순간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힘드세요? 그냥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잘하셨으면서. 예전이랑은 양이 다르잖아. 이번엔 100포기가 넘어. 내 손목이랑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에휴. 민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자세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시간 많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상사한테 치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김장까지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회사에서 사람 대접받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담근 김치 가져오는데 저만 못 가져가면 어떡해요? 민지 씨는 김장도 안 하나? 이런 소리 들으면 저 엄청 창피해요. 그래도 민지야. 어머니.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민지는 손을 허공에서 휘두르며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력이 떨어지시나 봐요. 제가 지금 뭘 부탁드리는 건지 모르세요? 그냥 김치 좀 담가달라는 거예요. 딱 그것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민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딸처럼 아꼈던 그 며느리가 맞나요? 민지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민지는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더 차갑게 변해 있었죠. 저 회사에서 김장 모임 있어요. 다들 집에서 담근 김치 가져온대요. 근데 저만 안 가져가면 저 완전 왕따 당해요. 민지는 시어머니도 없나? 이런 소리 듣게 된다고요. 어머니, 그거 알아요?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치열한지. 김치 하나로도 사람들이 평가해요. 그래도 그건 내가 해야 할. 제가요? 민지가 비웃었어요. 정말로 쿡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제가 김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하고 집에 오면 쓰러져서 자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하시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제가 해봤자 어설프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못한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럼 제가 무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어머니,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회사에서 저 나름대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장 하나 못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 체면 좀 세워주시면 안 되냐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지는 저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노동으로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민지야, 그럼 적어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 매번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말로 해야 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나갔어요. 어머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아무튼 월요일까지 부탁드려요. 꼭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것도 참았어요. 대신 마당으로 나가서 배추를 보았습니다. 100포기의 배추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절이고 씻고 손이 부르트도록 만지던 그 배추들이요.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일인가. 저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민지가 오늘 다녀갔는데. 아, 그래요? 엄마, 김장 잘 되고 있어요? 아들아, 민지가 나한테 한 말 있는데. 엄마, 민지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회사에서 힘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민지가 얼마나 고마워할지 몰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마저 민지 편만 들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됐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민지의 요구대로 김치를 담그되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고요. 제가 늙었다고, 집에 있다고, 며느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을 끝낸 건 월요일 새벽 4시였어요. 손가락은 양념 때문에 따끔거렸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냈어요. 103개의 김치통을 다 채웠죠. 민지는 아침 일찍 와서 김치통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만 던지고 갔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서 구부러지지도 않았고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했습니다. 그래도 민지가 회사에서 좋은 평가 받으면 그걸로 됐지 뭐.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며느리가 행복하면
그게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이틀 후였어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며느리 회사에서 대단한 사람이던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그 회사 다니거든요. 며느리랑 같은 팀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며느리가 김장을 직접 했다고 회사에서 자랑한대요. SNS에도 올렸다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김장을 직접 했다고요? 응.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추 100포기 넘게 절이고 양념도 직접 만들어서 회사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우리 딸이 그러는데 다들 며느리 칭찬 일색이래요. 민지 씨 대단하다.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김장까지 하냐고. 아주머니의 말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했거든요. 우리 딸도 김치 하나 얻어먹었다는데 정말 맛있대요. 며느리 손맛이 기가 막히다면서? 언니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으니까.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민지의 SNS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민지의 최근 게시물이었어요. 사진에는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민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뒤로는 배추와 양념이 보였어요. 게시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김장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힘들었지만 뿌듯해요. 회사 동료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100통 넘게 담갔네요. 손이 얼얼하지만 행복한 피로 해시태그 김장, 해시태그 집밥, 해시태그 손맛, 해시태그 직장인 일상, 해시태그 김치사랑.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민지 씨 대박.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담갔어요? 역시 민지 씨는 뭐든 잘하시네요. 저도 김치 하나 받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고. 슈퍼우먼이세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민지가 입은 앞치마. 그건 제 거였어요. 제가 김장할 때 입었던 바로 그 앞치마였죠.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마당. 그건 제 집 마당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김장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올린 거예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 전 게시물도 봤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은데 집에 와서 요리하면 힐링돼요. 해시태그 홈쿡, 해시태그 직장인 요리, 해시태그 힐링타임. 사진에는 제가 만들어준 반찬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모두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죠.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구수한 맛이 일품 해시태그 집밥, 해시태그 된장찌개, 해시태그 요리스타그램. 그것도 제가 만든 거였어요. 민지의 SNS는 온통 제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시어머니 이야기는 없었어요. 모든 게 민지 혼자 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왔어요. 제가 딸처럼 아꼈던 민지가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렀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민지 칭찬 엄청 받았대요. 김장 잘했다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들아, 근데 그 김장 누가 했는지 너도 알지? 알죠. 엄마가 도와주신 거. 도와준 게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민지는 김치통 가져간 것밖에 안 했어.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지가 회사에서 좋은 평가 받으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좋은 평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아들아, 민지가 SNS에 자기가 김장 다 했다고 올린 거 알아? 그래요? 너는 그게 괜찮니? 내 엄마가 손이 부르트도록 만든 김치를 며느리가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게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그 정도?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아들아, 그게 그 정도야? 거짓말이 그 정도고 시어머니 노동을 훔쳐가는 게 그 정도야?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민지를 감싸고 나섰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민지 편이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명절 때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치던 모습, 김장할 때 제 옆에서 배추를 썰던 모습, 그게 다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변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 노동으로, 제 시간으로, 제 희생으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투명 인간처럼 지워졌어요. 김치통 100개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구나. 그건 제 존재를 지우는 일이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손맛을, 경험을, 노력을 빼앗아가는 일이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가 늙었다고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하는 시어머니로 살 수는 없다고요. 민지가 제 노동으로 쌓은 그 명예를 저는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동네 카페에 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요즘 노인들도 스마트폰 쓴다고 배운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나 봅니다. 저는 민지의 SNS를 다시 천천히 봤어요. 민지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민지가 자주 태그하는 사람들, 댓글을 다는 사람들, 모두 체크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박수진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의 게시물마다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고 민지도 그 사람 게시물에 자주 반응했어요. 아마 친한 선배인 것 같았죠. 저는 박수진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열어봤어요.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다음 주 금요일 우리 팀 김치 나눔의 날 다들 기대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김치 나눔의 날. 저는 그제야 민지의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동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공식 행사로 김치를 나눠주려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주목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박수진의 프로필에서 회사 위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멀지 않았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옷장을 뒤졌어요. 제일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민지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다림질을 깨끗이 해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김장할 때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SNS는 안 하지만 기록은 남기는 편이거든요. 사진을 보니
제가 새벽에 배추 절이는 모습, 양념 만드는 모습, 김치통에 담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다 옮겼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민지의 SNS를 확인했어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드디어 김치 나눔의 날 회사분들이 제 김치 기대하신대요. 부담되지만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김치나눔, 해시태그 회사생활, 해시태그 감사. 댓글에는 민지씨 김치 진짜 맛있어요. 금요일 기대돼요. 그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문구점에 갔어요. 스티커 좀 만들 수 있나요? 네, 어머님. 어떤 스티커요? 이름 스티커요. 여기 제 이름 적어뒀는데 이걸로 100장 정도 만들어주세요. 저는 종이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순이라고요. 100장이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김치통에 붙이려고요. 아, 그럼 방수 스티커로 해드릴게요. 물에 젖어도 안 지워지게요. 고맙습니다. 사흘 후 스티커가 완성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바로 가서 찾아왔습니다. 작고 깔끔한 스티커였어요. 이순이 손맛이라고 적혀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스티커들을 책상 위에 펼쳐놨어요. 100장의 스티커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금요일까지는 아직 4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민지의 회사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딸이 민지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저는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며느리 회사에서 김치 나눔 행사가 있다던데 혹시 자세히 아세요? 아, 그거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한대요. 직원들 다 모여서 김치도 받고 간단하게 다가도 먹고. 몇 시쯤이래요? 12시 30분이래요. 왜요, 언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웃으며 장을 봤어요. 아주머니는 제 속마음을 몰랐죠.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회사 행사 잘 될 것 같아요. 다들 김치 기대하고 있대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이라는 말이 허공에 떠도는 것 같았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가방에 휴대폰과 스티커 몇 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민지의 회사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했지만 저는 긴장돼서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계속 운전했어요.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회사 앞에 도착한 건 11시 50분이었어요. 아직 행사 시작까지 40분이 남아 있었죠. 저는 차 안에 앉아서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났죠. 저는 저런 곳에서 민지가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때는요. 12시 20분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회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저 4층 회의실에 김치 나눔 행사 있다던데요. 거기 좀 가려고요. 아, 네.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고 멀리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가 보였습니다. 민지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통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직원들이 민지를 둘러싸고 칭찬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민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만든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대단해요.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주말 내내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목소리였죠. 제 노동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 그 목소리가요. 저는 회의실 뒤쪽에 조용히 섰어요. 아직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 민지에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와, 민지 씨 진짜 슈퍼우먼이다.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고. 맞아요. 저는 김장 엄두도 못 내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감탄하며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아니에요. 그냥 좀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라는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희생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한 남자 직원이 김치통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근데 민지 씨, 이거 양념이 정말 예술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비법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한테 배웠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가 말하는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장 안에서도 지워지고 있었던 거죠. 민지 씨 SNS 봤는데 새벽 5시부터 하셨다며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차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순간 제가 틀렸나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건가? 민지가 정말 일부는 도와준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민지가 김치통을 가져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손을 담그지 않았다는 걸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앞쪽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 씨, 제가 우리 부서 사람들 목까지 챙겨가도 될까요? 다들 민지 씨 김치 먹고 싶어 해서요. 물론이죠, 과장님.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지가 김치통 여러 개를 상자에 담아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2걸음, 3걸음. 제 발소리가 들렸는지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봤죠. 아마 저 나이 드신 분은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지는 여전히 상자에 김치통을 담느라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테이블 앞까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입이 벌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분이 민지 씨 어머니세요?
시어머니신가 봐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행사 잘 되고 있구나.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민지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테이블 위에 김치통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것들, 손이 부르트도록 버무린 것들이었죠. 민지야, 이 김치들. 참 정성스럽게 만들었지? 네. 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저를 피하고 있었죠. 주변 직원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지는 제 옷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몸을 피했어요. 저는 민지 시어머니 이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민지를 쳐다봤죠. 오늘 민지가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 김치들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제발이라고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네. 민지 씨 어머니가 만들었다고요? 그럼 민지 씨가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 11월 초에 민지가 제 집 앞에 김치통 103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전화로 김장을 부탁했죠. 회사에 나눠줘야 한다고요. 어머니, 그건. 민지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배추 100포기를 절였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양념을 만들고 하루 종일 김치를 버무렸죠.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회사에서 체면 세우게 해주고 싶어서 끝까지 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저와 민지를 번갈아 쳐다봤죠.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민지 씨가 SNS에 올린 사진들은요? 제 집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민지가 입은 앞치마도 제 거였고요. 민지는 김치통 가져간 것밖에 안 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를 노려봤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오셔서 이러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요? 어머니, 전 분명히 도와드렸어요. 배추 씻는 것도 돕고. 민지야. 저는 민지의 말을 끊었어요. 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김치통 놓고 간 다음에는 한 번도요. 완성된 김치 가져갈 때만 왔지. 민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아까 김치통을 칭찬했던 남자 직원이 물었어요. 그럼 민지 씨, SNS에 올린 건 거짓말이었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을 떨며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저장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새벽에 배추 절이는 사진이에요. 날짜 보세요. 11월 10일 새벽 5시 32분이에요. 사람들이 저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건 양념 만드는 사진이고요. 11월 11일 오전 9시예요. 이건 김치 버무리는 사진. 11월 12일이네요. 저는 사진을 계속 넘겼어요. 배추를 씻는 모습,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 김치통에 담는 모습, 모든 과정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 민지는 없었어요.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회의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침묵이 무거웠죠. 그때 뒤쪽에서 한 여성이 말했어요. 저도 민지 씨 SNS 봤는데요. 분명히 민지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어요. 주말 내내 김장했다고요. 맞아요. 저도 댓글 달았어요. 대단하다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민지를 향한 것이었죠. 민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지를 망신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다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손맛이, 제가 새벽에 일어나 만든 김치가 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지야, 나는 내가 회사에서 잘 되길 바랐어. 진심으로. 그래서 103개의 김치통을 다 채웠어. 손이 부르텄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지. 너한테 복이 되고 싶었거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민지야, 너는 나를 지웠어. SNS에도 사람들한테도 모든 곳에서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마치 이 김치가 내가 혼자 만든 것처럼요. 어머니, 저는 그냥 회사에서 체면 세우고 싶었다고. 저는 민지의 말을 끊었어요. 그래, 이해해. 회사 생활 어렵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알아. 근데 민지야, 저는 민지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게 시어머니를 이용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 거짓말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민지를 칭찬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실망, 당혹감, 불편함. 여러 감정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민지 씨, 이건 좀 실망인데요. 한 여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노고를 자기 공으로 돌리다니. SNS에 올린 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민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임원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죠?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죠. 어르신은 누구시죠? 저는 민지 시어머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임원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이게 사실입니까? 이사님, 저는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임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어요. 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 씨, 회사에서 정직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민지가 저를 너무 몰아붙였거든요. 임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희 직원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민지도 회사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지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지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 끝났구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후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결말일까요?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핸들을 잡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민지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너도 알게 됐구나. 민지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회사에 오셔서 엄마, 왜 그러신 거예요? 아들아, 민지가 뭐라고 하던? 어머니가 자기를 망신 줬다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망신? 내가 민지를 망신 준 게 아니야. 민지가 스스로 한 거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엄마, 회사까지 찾아가실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쩌란 거니? 내가 계속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감정이 터져 나왔죠. 아들아, 나는 내 엄마야. 민지 하인이 아니라고. 내 노동이, 내 시간이, 내 존재가 그렇게 쉽게 지워져도 되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아,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며느리한테도, 너한테도.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엄마, 이제 민지는 혼자 알아서 하게 해.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쾌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의 눈물이었죠.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민지의 그림자로 살았을 거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순이야. 누구의 시어머니,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이순이라는 한 사람이야. 저는 그날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민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드라마를 봤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민지의 울먹이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는 부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죠.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예전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죠. 회사에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복도만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제 SNS 팔로워도 절반이 줄었어요. 동료들이 저한테 말도 안 걸어요.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사님한테도 불려가서 경고받았어요.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인사조치 검토하겠다고. 제가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저는 민지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어머니 노고를 제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제발.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민지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민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순종이 아니야. 존중이야. 네. 나는 내 하인이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집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내 시간이 있고 내 몸이 있어. 힘들고 아프기도 해. 그걸 이해해줘야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민지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야, 이제부터 내 일은 내가 해. 김장도, 반찬도, 청소도 내가 스스로 해야 해. 내가 도와줄 순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베푸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신 거짓말하지 마. 회사에서든 SNS에서든 솔직하게 살아. 그게 결국 너한테도 좋은 거야.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민지는 2시간 동안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지가 돌아간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지가 다녀갔대요? 응. 민지가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 제가 엄마 편을 안 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엄마가 편찮으실 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도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아들로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들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지가 주말에 찾아왔을 때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뭐니, 이게? 그냥 감사의 표시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민지는 예전처럼 제게 반찬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 제가 김치찌개 끓여봤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고 물었죠. 맛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짜고 양념이 덜 익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처음 치곤 잘했어. 다음엔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거야.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에 계산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에서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약하지 않아. 69의 나이에도 저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부당한 일에 맞설 수 있었고 제 존재를 지킬 수 있었죠.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쌓이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압니다.
착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당당한 시어머니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며느리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게 먼저라는 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혼잣말을 했어요. 이순이 잘했어.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제가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소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혹은 다른 가족한테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우리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하게 삽시다.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